소셜미디어에 숨겨진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바로 그 비밀 중 하나를 파헤쳐 볼 건데요. 요즘 온라인 세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아주 흥미로운 현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인스타그램 피드를 한번 쓱 내려보세요. 어때요? 완벽해 보이는 가족, 정말 예쁜 집,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그런 긍정적인 콘텐츠들 많이 보이죠? 근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어? 왜 내가 좋아하는 이 인플루언서들 중에 유독 몰몬교도가 많지? 하고 말이에요. 자,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미국 전체 인구에서 몰몬교도가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2%. 정말 소수죠. 그런데 온라인에서의 영향력은 와, 이건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도대체 이 엄청난 차이, 이 격차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몰몬 인플루언서 미스터리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소수의 종교 집단이 소셜미디어라는 거대한 생태계를 장악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씩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미스터리를 푸는 첫 번째 열쇠는요, 의외로 과거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 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들의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해요. 사실 몰몬교회의 시작은 그리 순탄치 않았습니다. 초기에는 많은 미국인들이 몰몬교도를 진짜 미국인으로 또 진짜 기독교인으로 보지 않았거든요. 뭔가 다르다, 우리와 섞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꽤 많은 박해를 받았죠. 이 타임라인을 보면 그들의 전략이 한눈에 보입니다. 먼저 1904년, 엄청난 사회적 압박에 못 이겨 결국 일부 다처제를 포기해요. 그리고 20세기 중반부터는요, 아주 의식적으로 우리는 완벽한 미국 가정이야 하는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2007년, 바로 디지털 시대의 문이 활짝 열린 그 순간, 벨라드 장로가 신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터넷을 사용해서 복음을 나누세요. 바로 이 한마디가 정말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된 거죠. 몰몬 스토리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존 드린의 이 말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웃음거리가 되는데 지쳤다. 그래서 과거의 박해에 맞서서 의도적으로 가장 미국적인 모습, 즉 완벽함이라는 정체성을 치밀하게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가볼까요? 어떻게 그들의 종교적인 가르침이 소셜미디어 알고리즘과 딱 맞아떨어지는 거의 완벽한 성공 공식을 만들어냈는지 한번 살펴보죠. 비밀은 바로 이 세 가지에 있습니다. 첫째, 기록의 의무. 이들은 어릴 때부터 삶의 모든 순간을 꼼꼼하게 기록하도록 배우는데 이게 사실상 블로깅의 기본이랑 똑같죠. 둘째, 모성의 의무. 교회는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임신, 출산, 육아, 이건 뭐 알고리즘이 가장 사랑하는 컨텐츠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솟아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경건함의 미학. 이 모든 컨텐츠를 시각적으로 정말 완벽하고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힘입니다. 문화작가 이제이 딕슨이 좀 직설적으로 표현했죠. 몰몬 여성들은 정말 매력적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방금 말한 그 미학의 힘인데요. 놀라운 건 이런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를 교회가 직접적으로 권장한다는 점입니다. 믿기시나요? 몰몬교회 공식 웨브사이트에 가면 화장인 당신이 최고의 모습을 보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메이크업 팁까지 알려줍니다. 아름다운 얼굴, 화목한 가족, 완벽한 집, 이 모든 게 내면의 신앙과 신의 사랑을 겉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여기는 거죠. 심지어 한 연구를 보니까 후기 성도들의 성형수술 비율이 일반 인구의 3배가 넘는 14%에 달했다고 해요. 물론 여기에는 아주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인플루언서 활동은요, 몰몬 여성이 교회의 전통적인 가부장적 구조에 굳이 맞서지 않으면서도, 그러니까 집에서 아이를 돌보면서도 가족에게 꽤나 큰 수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야말로 완벽한 직업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이 미스터리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어쩌면 가장 놀라운 부분일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 교리, 경제적 이유까지 다 살펴봤는데 아직 보이지 않는 손이 하나 더 남아있거든요.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 모든 게 정말 신도들 개개인의 자발적인 활동일까요? 아니면 그 뒤에 교회에 아주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던 걸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습니다. 한 전직 블로거가 폭로했죠. 교회가 인플루언서들에게 직접 돈을 주고 브랜드 계약이나 출판 계약까지 연결해주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들을 지원하고 관리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처음 취재했던 기자의 반응이 딱 이랬다고 해요. 잠깐만요? 뭐라고요? 몰몬 교회가 돈을 줘서 노숙자들한테 로티세리 치킨을 나눠주는 걸 포스팅하라고 시켰다고요? 네, 정말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인플루언서 셰넌 버드의 이 말에 교회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생각해보세요. 일주일에 100만 명이 보는 블로그. 이건 길거리에서 활동하는 선교사 2명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강력한 홍보 수단이죠. 완벽하고 아름다운 엄마 블로거가 선행을 베푸는 모습이야말로 몰몬 교회에 대한 가장 부드럽고 효과적인 광고였던 셈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일부 유명 몰몬 인플루언서들은요, 교회로부터 후원 게시물 단 하나에 무려 8,000달러, 우리 돈으로 1,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관계는 생각보다 훨씬 더 조직적이었습니다. 최상위 인플루언서들은 아예 솔트레이크 시티 본부로 초대를 받아서 교회 지도자들을 직접 만납니다. 그리고 아주 근사한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다음 캠페인에 대한 임무를 부여받는 거죠. 예를 들면 비키니 사진 같은 것보다는 단정한 컨텐츠를 올리는 인플루언서에게 더 많은 캠페인 기회를 주는 식으로 말입니다. 자, 이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완성됩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역사적 배경, 그리고 알고리즘과 찰떡궁합인 종교적 가르침,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뒤에서 밀어주는 교회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까지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결합해서 지금의 몰몬 인플루언서 제국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주 복잡한 문제가 생겨납니다. 한 전직 브이로거의 말처럼요. 소셜미디어와 신앙, 그리고 간증이 서로 뒤엉키면서 혼란이 시작되는 거죠. 부자가 되는 게 신의 뜻이라면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이 인플루언서 활동도 신성한 일 아닐까 하는 생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이 곧 나의 브랜드가 될 때 과연 어디까지가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고 어디서부터가 돈을 벌기 위한 비즈니스일까요? 그 경계는 과연 존재하는 걸까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본 이 미스터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